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지표 호조로 다우는 8거래일째 강세를 보였지만 달러 강세에 따른 부담으로 원자재 에너지주가 약세를 보이며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하락했습니다. 연준의 재할인율 추가 인상 소문도 매수세를 제한했습니다. 게으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가 유럽연합이 일주일 내에 구체적인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내년 4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건설업체의 분양가 인하 정도에 따라 감면폭이 차등 적용됩니다. 경제 위기로 고학력 여성의 일자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난 2월 대졸 여성 실업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여성 실업자의 40% 정도가 대졸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가 소폭 조정을 받았었죠. 그 전일 2% 이상 급등했었던 데 따른 부담이 그대로 노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투심이 위축됐지만 외국인은 현물을 3천억 가까이 사준 것이 조금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가 결국엔 IMF 쪽에 손을 벌릴 것이다라는 뉴스도 악재였는데요. 코스피는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코스닥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전일 마감한 지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종가 기준 1680선을 이탈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무엇보다 강력한 외국인의 매수를 바탕으로 했지요. 한편 코스피 200 지수 선물 6월물의 경우에도 약간의 조정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220선은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아 마감도 한번 살펴보시죠. 일본은 연일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갔기 때문에 어제 니케이가 1% 가까이 밀렸었고요. 중국도 소폭 내리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다라는 인상이 강했었습니다. 간밤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네, 다우는 8일째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주요 지표가 모두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S&P 500은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달러와 강세로 원자재 에너지주가 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 같은 마감지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센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문가 모시고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에서 김희엽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는 좀 쉬었다 가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하지만 3천억 가까이 매수를 해줬는데요. 코스피는 7포인트 정도 조정이 있었죠. 굉장히 강력하게 좀 사주는 것 같았는데 네. 어제도 역시나 지수는 빠졌지만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해줬어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도 그런 기조가 좀 이어질까요? 예, 어제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2,900억 원대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5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거래소 지수는 7포인트 하락하며 1,67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난 3월 17일 외국인이 모처럼 전기전자, 은행 등 대형주에 대해서 강한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만 6,606억 원을 사들였고 선물 시장에서도 4천억 원이 넘는 매수를 하면서 현선물 시장에서 1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어제 시장은 그 전날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제기되며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지 하루 만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매수가 집중됐던 17일 수요일에 외국인의 동향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17일 12시 30분을 전후해서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가속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일본에 추가 금융 완화책 발표가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이 향후 엔 약세에 기반한 위험 자산에 대한 베팅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은 뭐 어제도 한 3천억 가까이 이렇게 사주는 외국인들의 우호적인 우리가 수급 상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업종별로 보면 말이죠. 외국인들은 쭉 3천억 정도 이상씩을 이틀 연속 사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업종별로는 약간의 이틀간에 걸치면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폭발적으로 사줬던 수요일 17일에는 IT와 은행주 중심으로 많이 오르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하지만 어제는 오히려 약간 좀 조용하다 혹은 조정을 좀 받는다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주기 위해서는 어떤 분위기, 어떤 필요 조건이 좀 충족이 돼야 됩니까? 예, 현재 기간에 신규 펀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대할 것은 외국인의 매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외국인들은 한 국가에 대한 투자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기뿐만 아니라 금리와 환율, 예측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저금리 기조 유지 그리고 일본의 금융 완화 조치 확대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증대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가 환율인데요. 엔 약세와 달러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인다면 환율 하락 수혜주인 운수 창고, 철강,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소비가 회복되면서 글로벌 소비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 중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글로벌 IT 기업에 관심을 가지시되 환율 하락이 지속된다면 IT 기업에 비해 환율 민감도가 큰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는 주식 시장에서 주도주로 나서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펀드 환매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다면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 기관이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경우 기관들이 사기 시작하는 종목을 잘 체크했다가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계속해서 사주기 위해서는 엔 약세, 달러 약세, 엔 캐리든 달러 캐리 트레이드든 아무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환율 하락 수혜주 그리고 우리 글로벌 수출주 중에서는 주도주 중에서는 환율에 너무 크게 좀 노출이 많은 자동차 쪽보다는 좀 탄탄하게 펀더멘털이 그래도 받쳐주는 IT 쪽이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대형주냐, 중형주냐, 기관이냐, 외국이냐,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말이 많거든요. 중단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요. 당장 오늘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외국인의 2,900원 매수에도 전날 상승했던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소폭 하락하거나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7일 작은 박스권이었던 코스피 지수 1,670을 넘기는 계기가 됐던 미국의 저금리 기조 유지와 일본의 금융 완화책 발표라는 재료가 있었습니다. 향후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가능성은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계속되고 있고 4월 들어서면서부터 기업들의 1, 4분기 영업 실적이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장밋빛 전망만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다시 중대형 IT주와 금융주와 같이 지수 관련성이 큰 종목들이 오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나 기관의 지수 관련 종목의 매수 가담이 나타나야 하지만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 약화로 볼 때는 오늘 오전 중에 외국인의 매수 강도 체크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를 조금 이렇게 지켜보다가 말이죠. 외국인들이 오전에 좀 팔면은 대형 IT주 같은 곳에 좀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물론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강하게 주식을 산다면 다시 은행주와 IT주 위주로 지수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코스피 1,700선대에 강한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수 관련 대형주를 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적정 수익을 보고 팔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올 1월 말 급락한 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오를 때까지 기다려보는 전략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외국인들을 좀 따라 해본다면 은행이나 IT 쪽, 이쪽이 될 것도 같고, 환율 하락 수혜주라고도 덧붙여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설피 따라하다가는 매도를 잘 못해서 결국 진짜 수익을 못 챙길 바에는 반등다운 반등을 못했던 섹터를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그 섹터와 혹은 그 종목이 뭔가요? 지난 1월 말 코스피 지수 1,723일대 유럽발 위기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 1,552까지 하락 후 어제 1,675까지 반등하면서 하락한 부분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해운주와 조선주들의 반등폭이 컸고요. 코스닥에서는 스마트폰 테마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최근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정부 정책을 타고 짧은 시간에 많은 테마주들이 순환을 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유통업체나 포스코를 대표로 하는 철강업체, 연초 정부의 제약세 리베이트 근절 방안이 발표되면서 급락한 이후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 제약업체, 그리고 조선주 상승에도 불구하고 조선 기자재 업종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등이 없었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반등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제약주 중 신약 개발을 주로 하는 업체와 조선 기자재 업체 중 실적이 양호한 회사들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등 안 나온 섹터 중에서 조금 굳이 골라보자면 철강 그리고 제약업체 그리고 조선 기자재 업체 정도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업종 얘기만 해주셔서요.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업종과 그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SK케미칼 제가 오늘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해운주와 조선주 그리고 IT주들에 이르기까지 현재 강세를 보이거나 보이기 시작한 종목들이 그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고 그 완만한 상승을 보일 경우 그동안 그 이번 반등에서 소외되었던 종목들 중에 단기 상승을 보이는 종목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추천을 일단 해봤습니다. 예. SK케미칼은 그 PET 사업의 수익성 악화, 그 본사 이전에 따른 비용의 선반영 및 그 자산 재평가 손실로 인해서 2009년 4분기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비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동사의 장기적 관점에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환율 하락과 유가 상승으로 그 PET 사업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신약 부분에서 항암제인 그 SID530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2010년 4분기부터는 그 제품 판매에 따른 로열티 매출이 기대가 되고 그 항암제, 그 위험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그 개량 신약의 라이센싱 가능성이 점차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그 바이오 디젤 시장 국내 1위인 SK케미칼의 해외 진출이 그 구체화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 그 병의원들에 대하여 그 의약품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그 도입을 밝힌 이후 제약주들이 줄곧 하락한 후 그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SK케미칼은 그 기존 약품이 아닌 그 신약 개발을 주로 하는 회사이므로 정책 리스크에서 다른 제약사들보다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일단은 가격을 어느 정도에서 저희가 한번 접근을 해볼까. 이것이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SK케미칼 가격적인 면도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 증권사 예상 리포트에서도 그 매출이 전년비 3.6% 증가한 1조 3,230억 원, 그 영업이익은 전년비 14% 증가한 960억 원을 예상하는 등 실적도 전년 대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 SK케미칼.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네요, 차트가요. 예. 올해 1월 15일 67,500원 종가를 기록한 뒤 계속 하락해서 어제 종가 55,400원으로 아직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증시 수급이 계속해서 좋아지면서 소외주들이 반등할 경우 1차 저항대인 6만 원 선, 그리고 수익성 회복 등의 호재가 나오면서 제약주들의 전반적인 상승이 같이 나올 경우에는 2차 저항대인 6만 4천 원 부근까지도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2천 원을 손절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제약업체 중에서요, 지금 신약 개발하고 있고 이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SK케미칼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업종에서 이 제약업체뿐만이 아니라 조금 유망하게 볼 만한 그런 섹터가 철강업체라고도 하셨고 조선 기자재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업종에서도 한 종목씩은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철강업체 같은 경우에 지금 철강은 가격 인상이 좀 됐다고는 하지만 원재료비 상승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철강 기존에 이제 포스코를 가장 대표적으로 봤는데요. 대형 철강업체 중에서는 올해부터 고로를 가동을 하면서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는 현대제철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조선 기자재 업종은 조선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현재 수익성이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 중에서 풍력 발전 관련돼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현진 소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이익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조선 기자재 업종에 비해서 내용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빠진 상황에서 전혀 아직 반등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종목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반등 못하고 있는 현진 소재 그리고 현대제철도 간단하게 차트만 한번 보죠. 네. 자, 어떤 쪽으로 가격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요? 현대제철 먼저 볼까요? 아니면 현진 소재를 좀 먼저 볼까요? 예. 자, 일단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이 조금 더 철강주 쪽에서 낫겠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차트가 차트가 아직 딱히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황이군요. 지금 아직 차트가 안 나오고 있어서. 네,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은 가격이 가장 궁금하다 하실 것 같아서 말이죠. 예. 앞서 저희가 이제 SK케미칼은 한번 가격적인 면까지 설명을 들어봤었는데 이 현진 소재와 현대제철도 제 욕심 같아서는 가격적 면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요즘 차트가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나오지 않고 그렇군요.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다음번에 출연하셨을 때 우리 예, 현진 다음에 소재 그리고 현대 제철에 대한 매수가, 뭐 목표가, 손절가도 꼭 좀 챙겨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센 전략은요,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의 김희엽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은 뉴스를 통해서 테마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염승환 실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종목 얘기를 하기 이전에 뉴스부터 좀 챙겨봐야 될 텐데 첫 번째 뉴스로 어떤 거 들고 나오셨나요? 네, 어제 나왔던 기사 중에 좀 특징적이었던 게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대기업들이 요새 뭐 지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코스닥 종목들에 대해서. 그래서 네. 그 대기업의 코스닥 사냥이 시작됐다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그 LG가 이제 예전에 우리 이티아의 지분을 뭐 인수하면서 그 촉발된 어떤 이제 그 지분 인수가 최근에 뭐 삼성그룹의 삼성전자까지 퍼지고 있고요. 또 포스코 같은 회사는 뭐 며칠 전에 그 또 성진지오텍이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또 발표하면서 주가 급등을 좀 일으켰는데 최근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그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뭐 나노엔텍이라든가 SFA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또 루머가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루머가 돌면서 일단 계속해서 그런 그 루머들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인데 지난해 환율 효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낸 그 대기업들이 일단은 그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부품 조달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코스닥 기업들에 대해서 좀 지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쪽에서는 또 중소기업이 어떤 잠재력을 빼앗는다는 그런 어떤 비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도 좀 챙기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슬슬 대기업들이 우리 코스닥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작은 종목들에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까 언급된 몇몇 종목들이 화면을 통해서 나갔거든요. 그중에서 좀 유망한 종목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관련주로는 사실 그 최근에 좀 이게 언급되고 있는 게 네. 나노엔텍, SFA, 엠텍비전, 오스템 임플란트 이 4개 정도가 지금 루머설이 좀 계속 돌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일단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닌가 해서 좀 그 종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임플란트 시장 이제 국내 1위고 세계 한 10위권의 좀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SK케미칼에서 좀 정밀 실사를 좀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좀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인수가 100% 된다는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이미 이제 실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근거 있는 루머가 아닌가. 그래서 이 4개 업체 중에서는 가장 지금 인수 가능성이 높은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원래는 좀 내수 비중이 좀 상당히 높았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법인에서 그 중국 법인이 작년도에 좀 흑자로 전환하면서요. 중국 법인이 이제 고성장을 보이면서 중국의 그 임플란트 시장이 좀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좀 중국으로 좀 진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중국 모멘텀을 받아서 굉장히 좀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SK케미칼이 이제 그런 부분을 노리고 그 어떤 오스템 임플란트의 어떤 그 지분 매입을 통해서 그런 어떤 중국 쪽의 어떤 시장을 좀 판로를 개척하겠다 이런 의지의 좀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좀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이런 지분 루머도 거의 좀 근거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이 업종 중에서는 좀 가장 관심을 갖고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오스템 임플란트 가격적인 면도 좀 함께 얘기를 해주시면 더 완성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차트 한번 보면서요 기술적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여기 그 일봉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좀 횡보하는 양상인데 예전에 이제 주가가 한 번씩 급등할 때 보면은 그 지분 매입 좀 루머들이 좀 많이 돌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로 더 이상의 뉴스가 안 나오니까 한 번씩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4분기 실적이 또 약간 안 좋아서 약간 밀렸지만 올해 뭐 실적은 좀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현재 지금 보시면은 15,000원에 대한 저항은 좀 약간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 목표치는 한 15,000원 정도 좀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최근에 13,400원 정도 그 정도 구간에서 계속 지지를 받는 모습이니까 그 라인대를 좀 손절선 설정하셔가지고 일단 15,000원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나노엔텍, SFA, 엠텍비전, 오스템 임플란트 중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얘기를 저희가 한번 들어봤고 가격적인 면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한 종목만 보면 너무 아쉽잖아요. 하나만 더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또 다른 종목이 나노엔텍 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 예. 이 회사 이제 가장 지금 루머가 좀 확실하게 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회사 측에서는 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자꾸 예전부터 좀 루머가 나오는 게 아무리 이 회사도 오스템 임플란트 못지않게 좀 근거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진단 의료기기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진단기가 최근에 좀 굉장히 소형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개발 능력을 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 삼성 어떤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쪽 나노인텍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010년도에도 좀 실적이 좀 급격하게 지금 호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부터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고 올해는 더욱더 좀 고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삼성그룹의 어떤 바이오 투자가 좀 확대가 되면서 이런 중소기업들 특히 이제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업체들은 당연히 이제 관심권에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노인텍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계속 뭐 루머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말씀하셨듯이 어제 나노엔텍은 이 같은 그런 호재거리를 그대로 반영을 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좀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따라간다기보다는 네. 일단은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제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네. 오늘 추가 급등 시에는 당연히 좀 물량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일단은 좀 내려올 때 그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러니까 어제 종가가 7,070원이니까 7,000원 밑에서 좀 비중을 늘리시고 네.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7,400원. 최근에 고점이 7,400원입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또 모르니까요. 손절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손절가는 최근에 뭐 그 어제 같은 경우 좀 분차트를 보면은 네. 일단 지지 라인이 한 6,800원 정도에서 최근에 좀 형성이 되는 경우가 800원, 700원대이기 때문에 700원까지 보면 좀 사실 손절이 좀 굉장히 늦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800원 정도, 한 100원 정도 써준 6,8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인수설이 나돌고 있는 나오엔텍 얘기 들어봤고요. 앞서서 SK케미칼이 또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한번 유망 종목으로 꼽아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를 또 한번 봐야죠. 네,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어제 뭐 조선업종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좀 취소를 당했죠. 그래서 그 업계 1위인 너마저 이제 수주 취소를 당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그 이 조선업종에 투자했던 분들이 충격을 좀 받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됐고 사실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주 취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업계 1위라는 그런 어떤 그 프리미엄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네. 유조선 5척 건조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고 이제 공시를 해버렸고요. 업계 1위인 만큼 그만큼 지금 상당히 좀 충격적이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공시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작은 규모의 어떤 배 같은 경우는 공시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공시 요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조선업계가 뭐 최근에 회복은 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회복은 좀 어렵다라는 그런 방증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뉴스에 대한 어떤 분석은 좀 해주셨는데 때문에 확대 해석을 좀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지금 뉴스에서 좀 부풀리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조선주에 대해서? 조선주는 이게 차별화를 좀 해야 됩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수주 취소가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이미 뭐 작년도에도 뭐 상당히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미 근데 이제 새롭게 그 현대중공업이 설마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건 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되겠지만 네. 그래도 현대중공업의 같은 경우는 뭐 수주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조선업종에 대해서 무조건 멀리하는 게 아니라 조선업종마다 그 조선주마다 다 차이가 있죠. 어떤 회사는 조선 비중이 높고 어떤 회사는 또 상당히 다른 부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차별화하는 전략을 좀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장 어제 악재 그 주인공인 현대중공업은 사실 조선 비중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업을 다각화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조선 비중이 40%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또 플랜트 쪽에서 그 수익을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내년도 정도 되면 오히려 조선 쪽을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대중공업이 비록 5척의 어떤 수주 취소를 좀 당했다 하더라도 그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요. 현대중공업 뭐 또 업계 1위고 어쨌든 지금 조선 업황이 조금씩은 개선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수주 취소를 이용한 좀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좀 포착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얼마 정도에 사보면 좋을런지 말이죠. 어제 한 2% 정도 일단 눌렸는데요. 네, 한번 그 차트 좀 보여주시면요. 예. 지금 현재 이 주봉의 차트 모습인데 최근에 보시면 23만 원 정도에서 좀 많이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구간 돌파가 당장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22만 원과 23만 원 정도의 어떤 흐름을 좀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23만 원이 이제
돌파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충분히 24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4만 5천 원 정도 잡으시고요. 손절 라인은 최근에 그 아래쪽에 지지를 받았던 22만 3,500원 이날 뭐 저점이 되겠는데 그 구간만 깨지 않으면은 보유하시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기관들의 매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장만 조금 도와주면은 충분히 위쪽으로 한번 갈 가능성은 높은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손절은 한 22만 3,500원 정도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대중공업 수주 취소에도 불구하고 유망하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조선주가 다 같진 않고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괜찮은 종목 중에는 현대중공업이고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될 종목은 어떤 건가요? 조심해야 될 종목은 한진중공업을 좀 가져봤는데요. 물론 네. 이제 이에서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지만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랐던 거고요. 대형 조선사 중에서 지금 선박 수주가 가장 안 되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작년도에 이미 이제 선박 수주를 하나도 못했었고요. 이제 올해 이제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서 그 벌크선 3척을 좀 수주를 했지만 벌크선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그 마진이 약한 그 선종입니다. 그래서 뭐 LNG라든가 이런 뭐 초대형 유조선 같은 그런 대형 어떤 그 선종을 좀 수주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벌크선밖에 좀 못한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경쟁력이 좀 약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뭐 인력 구조 조정 문제에 대해서 뭐 파업도 하겠다 뭐 이런 회사 내부적인 갈등도 좀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가장 그 업황이 좀 이렇게 뭐 회복이 되게 되면은 역시 1등주 위주로 가장 실적이 먼저 개선이 되기 때문에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가장 좀 실적도 안 좋고 거기다가 환해지를 그 대부분은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환해지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최근에 이게 환율이 떨어지면서 조선업 쪽은 오히려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데 이 회사만큼은 환율이 올라가면 오히려 실적이 증가하고 지금처럼 환율이 떨어지면은 오히려 실적이 좀 크게 감소하는 그런 또 악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처럼 이제 환율이 하반기에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차트를 보면 말이죠. 한진중공업 그래도 바닥 한 2만 원 좀 안 되는 데서 찍고 꽤 올라왔잖아요. 슬슬 정리를 좀 시작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차트 보시면 2만 원부터 지금 2만 4천 원까지 한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물론 이 2만 5천 원까지 상승은 좀 가능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으시되 다만 2만 4천 원 이상권에서는 또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고요. 여전히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가는 다시 한번 2만 2천 원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좀 비중을 축소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취소로 미뤄본 조선주에 대한 기상도였는데요. 그럼에도 현대중공업은 맑음이었고 한진중공업은 흐림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맥은요. 이트레드증권 용산점 염승환 실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3월 19일 금요일 우리 주식시장 개장을 약 한 1분 30초 정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7포인트가량 뛴 1680을 회복한 선에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2포인트가량 더 올라서 525선도 넘긴 526 정도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삼성전자 장중에 80만 원 넘기고 잘 나가다가 결국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80만 원 하회하면서 좀 아깝게 끝이 났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80만 원 터치가 있을 듯 싶습니다. 어제 포스코가 2% 이상 빠졌었기 때문에 오늘 반발 매수세가 다시금 들어올 것 같고요. 현대차도 1% 가까운 반등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걸로 하루씩 눌리고 또 가고 하는 것 같네요. 한국전력은 오늘 아침 조용한 모습이 예상되고요. 신한지주, KB금융 어제 또 내렸었죠. 하지만 다시 한 1% 이상씩 반등이 나란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저희가 현대중공업을 한번 봤었죠. 오늘 약보합 정도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수주 취소의 여진이 한 이틀 정도 특히나 이틀 초반에는 영향을 줄 것 같다 하는 예상이 듭니다. 어제 LG전자, LG화학 그리고 LG디스플레이까지 LG그룹주가 모두 다 좋았는데요. 오늘 LG화학도 일단 강보합에서 출발할 것 같고요. LG디스플레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주회사 LG와 LG전자만 아직까지 방향성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도 어제 현대차함께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반등 있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24,000원에서 어제 좀 부담스러워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일단 예고가 됩니다. 이 밖에 SK에너지, 신세계,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이하 모두 다 매수세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기아차가 1.7%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네, 3월 19일 금요일 우리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 보니까요. 네, 오늘 아침에 다시금 어제 하회했었던 1680이 일단 시초가에서는 회복이 될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어제 좀 아쉽게 내렸었던 IT와 일부 은행주들이 다시금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가 6포인트 이상 뛴 1681포인트로 출발해서 예상대로 1680을 오늘 아침에 넘기고 있고요. 코스닥도 2포인트 정도 뛰어서 526포인트에서 동시효과 상황과 비슷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80만 원에 정확하게 거래를 시작하는 모습이고 포스코도 오늘 0.1% 미미하나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또 55만 원을 찍고 있네요. 한국전력도 매수세를 받고 있고 현대차도 1% 가까이 오르면서 11만 2,500원에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도 모두 어제 1.5% 내외로 빠졌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1% 내외로 일단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이 말씀드렸던 대로 수주 취소 소식을 이틀 연속 좀 받는 모습인데요. 약보합에 아직까지 반등이 나오곤 있진 않네요. 22만 6천 원 정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LG전자 조용하나 LG화학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23만 7천 원, 오늘 아침에도 0.6% 오르고 있고요. 현대 모비스도 현대차와 더불어서 오늘 아침에 반등 주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오늘 아침 24,100원까지 올라가는군요. 25,000원, 28,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보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이런 상승세라면 거기까지도 한번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도 오늘 강보합에서 출발하고 있고 LG디스플레이도 역시나 흐름 좋습니다. 지주회사 LG만 좀 이상하게 빠지는군요. LG그룹주들이 지금 다 오르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약간의 조정인 것 같습니다. 눌림목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67,500원에 장 열고 있습니다. KT도 오늘 SK텔레콤과 함께 또 다시 가는군요. 46,150원, 1.2% 상승입니다. SK에너지도 플러스 0.8%, 신세계 그리고 롯데쇼핑 모두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두산중공업도 모두 1%에는 못 미치지만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아차가 1.5%로 약간 좀 세다하는 느낌인데요. 23,000원 오늘 아침에 회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3% 이상 급락했었던 NHN이 0.8%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제 하락분의 한 3분의 1 정도가 오늘 아침에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84,500원에 4,500원에 장 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어제 좀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었는데 외환은행 오늘 1% 정도 상승을 합니다. KTNG, 삼성전기, 기업은행 모두 흐름 좋고 현대제철도 오늘 소폭 오르고 있네요. 자, 코스닥도 분위기 한번 보죠. 자, 어제 좀 약했었던 셀트리온이 오늘도 좀 조용한 모습이고 SK브로드밴드는 약보합, 서울반도체는 플러스, 태용도 1.8%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도 오늘 아침에는 플러스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고요. 동서, 다음은 약간의 혼조세지만 그래도 함께 좀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J홈쇼핑과 소지프 신소재도 모두 다 보합권이고요. 1% 이상 오르는 종목을 보면 성광밴드 그리고 어제 많이 내렸던 네오이즈 게임즈 그리고 어제 역시나 약했었던 태광, 네오이즈 게임즈와 태광이 동시에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 있고요. 차바위엔드스 텍이 2%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국 SNC도 거의 2% 가까이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많이 올랐었던 하나투어가 추가적으로 더 오르면서 역시나 여행주 쪽에 실적 기대감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세미텍도 거의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어제 정말 폭발적으로 거의 7%, 10%씩 올랐었던 SFJ와 덕산 하이메탈이 오늘 4%, 2% 여전히 급등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군요.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시초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제 좀 눌렸던 것을 오늘 아침에 좀 많이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는 이 같은 출발을 어떻게 보는지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교보증권 투자전략팀의 황비나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하락분 좀 많이 만회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전일 뉴욕 증시는 경기 지표 호조가 계속되면서 다우지수가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S&P 500은 소폭 하락하는 등 대형 블루칩을 제외하고는 좀 하락 압력이 우세해서 추가 상승 에너지가 좀 소진된 분위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0.4% 내외의 비교적 견조한 상승세로 출발한 모습입니다. 네. 자, 어제는 한번 좀 늘리긴 했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추가적으로 다시금 좀 기지개를 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최근 미 증시가 지난 1월 고점을 상회하면서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국 증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국인 수급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면서 경기 모멘텀이 둔화된 상황인데요. 2000년 이래의 외국인 누적 순매수와 경기 선행지수 추이를 보면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는 국면에서도 원화 강세 전망이나 중국 고성장에 대한 호재가 작용하면서 외국인 순매수를 보였던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풍부한 유동성과 그리고 외국인의 아시아 증시 선호가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세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전일 그리스의 IMF 지원 요청 우려에 대해서도 유럽 증시가 하락 압력을 받기는 했지만 영국 증시는 약보합에 그치는 등 영향이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유럽과 중국 등 대외 악재들이 시장에 상당 부분 노출되고
좀 많이 반영이 된 상태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빅스 지수나 그 위험 선호도를 나타내는 신흥국 채권 가상금리인 EMBI 플러스 스프레드도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관심 점차 1분기 실적으로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1월과 2월에 실적이 집계되고 1분기 실적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서 1분기 실적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1개의 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34.7%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미 시장에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모멘텀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1분기 실적 호조는 액면 그대로 호조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자,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그것을 기준으로 접근하라라는 말씀이신데요. 어떤 업종별로도 다 실적에 대한 지금 이익 전망치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업종 쪽이 좀 유망한지요?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요. 예, 2009년 1분기 영업이익이 낮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분기 대비 모멘텀을 좀 주목하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업종은 통신, 전기가스, 증권, 음식료, 운수창고, 화학, 전기전자로 나타났고요. 이 가운데 운수창고와 전기가스는 전년 대비해서도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3분기까지도 실적이 좀 안정적인 개선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분기 어닝 시즌을 노린다면 동업종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보증권 황비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본에 보니까 니케이 지수도요. 오늘 0.4% 정도 일단 강보합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하락분을 일본도 만회하면서 우리와 비슷하게 출발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외환 시장 출발 상황은 어떤지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역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선물의 전소영 연구원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사흘 만에 반등해서 다시금 1,130원대 재진입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얼마에 출발하고 있나요? 네, 오늘 외환시장은 뉴욕 NDF에서 원화가 소폭 상승 마감하면서 30전 오른 1,134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환율은 상승 요인이 많았는데요. 어제 언급드렸던 현대중공업 선박 수주 취소와 중국이 한머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 그리고 그리스 문제가 재부각되었다는 것 등이 환율을 1,130원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네. 자, 그리스에 대한 문제가 글로벌 주식시장에도 간밤에도 계속해서 녹아져 좀 나왔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추가로 얘기를 한다면 연준에서 재할인율을 또 인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루머까지 돌아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오를까요? 네, 일단 그리스의 IMF 지원 요청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어제 아시아 거래에서부터 유로화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에 유로화가 급락할 타당한 이유로 보기는 개연성이 충분하지는 않고요. 기술적으로 1.38달러 저항을 뚫지 못했던 중에 그리스 문제가 재차 언급이 되자 이를 빌미로 스탑 물량이 대거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유로화가 어제 뚫고 내려갔던 일간 20일 이평선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주목하셔야겠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80.296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반등 정도로 해석하고 아마 추가로 조금 더 약세를 보일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일단 국내 이슈로는 현대중공업 수주 취소 관련과 주주총회 그리고 외인 배당금 수요 등도 감안하셔야겠고요. 특히 중공업 수주 취소 우려 같은 경우는 단기성 재료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수매수 기조가 지속되는 점은 환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할 요인입니다. 일단 1,130원대 하방 경직성을 확인한 만큼 오늘은 1,130원대 초중반의 박스권 등락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한편 채권 시장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 정도면 좀 부담스러울 텐데 싶은데도 계속해서 강세예요. 네, 어제 채권 시장은 장중에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오지 않자 다시 강세로 갔습니다. 네. 그리스 우려가 불거졌고요. 국민연금의 채권 아웃소싱 소식도 시장에는 우호적이었습니다. 어제 국고 3년물은 삽입히 하락한 3.76%, 국채 선물은 19틱 상승한 110.98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채 선물은 3틱 하락한 110.95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어제 3.76%로 끝났다. 3.8%까지 지금 하향 돌파한 상황인데 오늘이라고 뭐 특별하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일단 조정 없이 가는 시장이 이후에는 감당하기 힘든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한 상황이고요. 시장도 이를 인식하고 있지만 조정 시 대기 매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 피로감이 쌓이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국고 3년물 같은 경우는 외부 이벤트가 없는 한 3.65%까지의 추가 하락은 가능하다고 전망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외환시장, 채권시장 분석은요, NH투자선물의 전소영 연구원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시장 흐름보다 발빠르게 짚어보고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고수는 이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엿보겠습니다. 고수 비책 엿보기 오늘도 역시 정양환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가 8포인트가량 상승을 해서 1683포인트, 어제 좀 아쉽게 지키지 못했던 1680선, 오늘 아침에는 다시금 찾고 있는데 외국인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간밤에 많았습니다만은 일단은 오늘도 좀 사요. 네. 지금 뭐 수급에서 보면요. 개인들은 한 238억 정도 팔고 있고 외국인들은 193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70국 정도 약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늘 또 뭐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외국인이 또 계속 또 수급에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그래요. 외국인들이 선물은 오늘 아침에 한 350계약 정도 파는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그렇다면 수급 주체별로 어떤 업종에 각각 관심을 좀 두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오늘은 대형주 쪽에서 조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쪽에서는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중형주도 뭐 괜찮고 중형주는 뭐 0.26% 정도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지금 지수별로 보면은 업종별로 보면은 운수 창고 쪽이 좀 강하고요. 온실가스 관련 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원자력 테마가 조금 오늘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원자력 테마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네. 하셨고요. 지금 온실가스 관련해서 지금 네. 화면에 보여지는 이런 여러 가지 KC 코트레디라든가 이건사나 뭐 한솔 홈테코 이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자, 일단은 외국인들이 또 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금 간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또 다시 장 후반에 눌릴 가능성이 혹시 있는지요? 네, 오늘 또 변수는 기간입니다. 역시 기간들이 어떻게 오후장에 돌아서느냐에 따라서 네. 정강 후약의 흐름이 가느냐 안 가느냐 판가름이 나겠습니다. 예. 네. 사실 어제는 말이죠. 그 전일에 외국인들이 거의 폭발적으로 6천억 이렇게 사줬을 때는 IT와 금융주가 이제 가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한 3천억 정도 이상 사줬지만 이 섹터가 조금 눌렸었다가 오늘 다시 완전히 회복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 외국인 없이 우리 주식시장에 갈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은행과 IT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늦추지 말아야 합니까? 예, 지금 뭐 미국의 제로금리 기조 유지를 발표해서 지금 뭐 은행 주들도 강하고 IT 주들은 최근에 어떤 시장 주도주와 어떤 흐름을 같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견전 흐름을 예상됩니다, 지금. 네. 네. 자, 뭐 앞서서 테마 쪽도 조금 언급을 해 주셨고요. 네. 제가 뭐 지금 은행과 IT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전망까지도 여쭤봤었는데 네. 제가 여쭤본 것 외에도 네. 이 업종 혹은 이 종목은 좀 유망해 보인다라는 것이 있으신지요? 네, 어제 수성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수성이요? 예. 수성이 있는데요. 네, 수성이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하면은 지게 전동차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관광용 전기차 수출 기대감으로 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연지금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은 지금 10%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조정 많이 받고 수익을 가져가시고 거의 밑에서 하단 밑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급등한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와도 좀 관련이 있고요. 네. 이런 종목들을 시청자님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네. 이제 많이 올랐는데, 자,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지금 갭으로 출발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어느 정도 가격에 관심을 가져보면 좀 괜찮을까요? 네, 지금 이거는 뭐 지금 만약에 진입하신다면은 네. 좀 눌림 못 받고 좀 진입하신다면은 한 5,500원까지는 보겠습니다.
아, 예. 5,500원이요. 예,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 눌림목이면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가격은요? 8%대, 9%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네. 눌림목을 생각하면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한 4,400원대, 4,400원대 눌림목 오면은 네. 진입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운수장비 쪽에도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그 다음으로 관심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아직까지 약세를 못 벗어나고 있고요. 현대 네. 미포조선, 조선주는 좀 그렇지만 자동차주는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좀 불안하다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운수장비 섹터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죠. 운수 장비 쪽에는 뭐 아직까지는 큰 어떤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죠. 네. 예, 완성차 업체 쪽에서는 환율이 좀 떨어지면 아무래도 수익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환율에 좀 민감한 어떤 그런 주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조선주의 1위 업체죠. 네. 그래서 뭐 물론 뭐 좀 취소가 됐지만은 조선주에 취소가 됐지만은 뭐 그래도 아직까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뭐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뭐 조선주 외에 조선 사업 외에 다른 어떤 다른 사업 진출에 어떤 그 힘을 보태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렇군요. 자, 지금 테마가 또 좀 뜨는 것이 말이죠. 예. 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관련 법안이 지금 국회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때문에 테마주가 오늘 태양광 테마가 네오세미텍, 신성홀딩스, 그리고 네. 서울마린을 중심으로 해서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네. 태양광 테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죠. 태양광 테마는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죠. 예. 조정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는 뭐 태양광 테마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조금은 더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태양광 네. 테마는 조정 이후에 지금이 어떤 사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태양광 테마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텐데 한 종목 가장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장주다라는 것이 있으신가요? 대장주라는 것보다는 네. 일단은 태양광 테마에서는 OCI를 좀 들 수가 있죠. 네, OCI 많이 예. 좀 조정이 있었을 예. 텐데요. OCI가 지금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조금 올라오는데요.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OCI가 최근 조정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최근 조정은 15만 9,500까지 좀 밀렸다가 박스권 지금 오늘 탈출을 보였는데요. 박스권 탈출한다면은 뭐 이 종목은 앞으로 조금 OCI는 갈 거다. 지금 60일 이평선 밑에 있지만은 오늘 60일 이평 찍었네요. 찍었지만은 앞으로 이 종목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출발 상황 분석은요. 정량환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른 고수들은 어떤 포트폴리오로 요즘 시장과 싸워나가고 있는지 고수들의 매매 일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달마대사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물산, 신세계, 한국전력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으로 이루어져 있는 포트폴리오인데요. 자, 삼성엔지니어링이 비중이 가장 좀 작은 편입니다. 10% 정도의 비중, 신세계, 한국전력, 삼성물산은 모두 각각 25%의 비중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5포인트 정도만 상승해서요. 한 8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 봤었는데 약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1680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526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네요. 오늘 아침에도 외국인은 사주고 있는데요. 잠시 후 마켓앤 센증시에서 보다 자세한 종목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출발 센증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